속수무책으로 쏟아지는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죠, 사실. 어둠을 헤치고 끝끝내 되찾고 싶은 이름들. 헬라야, 수리마, 보고 싶다. 나는 지난 겨울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무것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눈처럼 쌓이더라도, 고통이 저를 뒤덮더라도 도저히 이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작별입니다. 김성철 씨를 다시 만난 곳은 김해에 있는 그의 일터. 사장님, 36 계속 하는 거예요? 51번 하기로 안 했어요? 50일? 예. 51번 아마 내일 설치 내가 모레 들어가면 괜찮아. 아, 1번만 그래요? 1톤을 거뜬히 견뎌내는 이 안전호는 성철 씨의 최종 검수가 있어야 완성됩니다. 직장과 가정을 지키느라 11년 동안 주말 부부 생활을 해왔죠. 안전용품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안전 사고 안 일어나게 교육도 시키고 제가 잔소리도 많이 하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죠, 사실. (2024년 12월 29일) 그날 성철 씨의 세상은 멈춰섰습니다. TV 틀고 뉴스 속보를 보고 정말 그냥 1초 만에 1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왔는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넘을 동안 속도 위반, 주차 위반, 신호 위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속도 위반 명세서가 발행될 거라고 받았어요. 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우고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안공항까지 순조롭게 비행했지만 동체가 활주로와 직접 닿은 채 계속 미끄러져간 여객기는 활주로 끝에서 담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공항 달려오면서 아빠 살아서 만나자 했는데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28명에서 50 몇 명. 그래도 살아있을 거야. 절대 우리 딸은 죽지 않고 살아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막 시간만 보고 있었던 건데 전원 사망 이렇게 자막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진짜 잘못됐구나. 근데 어느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제발 우리 아빠 시신 멀쩡한 시신 찾게 해달라고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루 이틀 지나도 시신도 안 나오고 3일째 되는 날 시신을 그때 둘인가 먼저 찾았는데 그 시신을 다 만져보고 쳐다보고 하니까 내 새끼니까 그걸 하고 있지.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고 후 179명의 시신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무려 8일이 걸렸습니다.
지독하게 길었던 그 시간 동안 유가족들은 부서진 마음을 수습할 수도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온전한 시신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자야 된다. 그래도 너가 먹고 버텨야 된다 했는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어떻게 둘이 밖에 찾지도 못하고 저 벌판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잠을 자고 먹을 수가 있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제 자신한테. 그래서 진짜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일이 끝나면 성철 씨는 기숙사로 퇴근합니다. 믿기지 않는 참사를 당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일. 이곳에 혼자 있다 보면 더 적적하지 않을까? 여기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은 좀 더 생각 나거나 이런 부분들 좀 그러세요? 아니요. 기숙사에 있을 때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은 한 예전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그냥 평일날 내가 일을 하고 주말에 가면 볼 수 있다.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자꾸 못해준 일들만 떠오릅니다. 딸이 제일 원했던 게 같이 사는 거였죠. 엄마는 모르죠. 주말에 좀 편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은 거 매일 저녁에 뭐 밥도 준비하고 좀 뭐 자유롭게 좀 지낼 수도 있고 있는데 딸은 원했어요. 빨리 같이 살기를. 아내도 좀 아이들이 어떤 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은 아무 이유 없다고. 건강한 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업무가 장애인들을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고 봐주고 데리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러는 업무였었거든요. 수림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뉴스에서 보고 부모님이 모시고 왔더라고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장애우가. 그래서 아, 수림이가 정말 밖에서 열심히 인정받고 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아빠, 빨리 같이 살자. 끝내 딸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성철 씨의 세상이 멈춘 지 21일째. 그가 오늘 큰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 박향란님의 남편이자 고 김수리님의 아버지 김성철님의 형제 양독이 있겠습니다. 너무 늦게 찾은 번호 146번 안에 흘러 그리고 바로 다음날 DNA 검사로 찾은 내 딸 수림이. 딸 수림이는 엄마 품 안에서 상처 하나 없는 얼굴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서웠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아내 헬라의 품 안에서 안겨 있었을 딸 수림이를 생각하니 고마운 마음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목요일 저는 꿈을 꿨습니다. 딸이 저에게 송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 수림아 무슨 돈이야 했더니 딸이 아빠 그건 외로운 값이야. 아빠는 우리 때문에 타지에서 외롭긴 하잖아. 그러고는 깨어났습니다. 외로운 값
외로움값. 그것은 성철 씨만의 것은 아닐 겁니다. 살아가는 내내 가족의 부재를 견뎌야 할 유가족들의 고통. 그것이 외로움 값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쉼터는 여전히 무안공항에 남아 있습니다. 공항에서 숙식을 하는 유가족들도 있고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유가족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는 우리 같이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니까 더 편해요. 근데 밖에서는 불편해요. 비극이 시작된 곳이자 가족의 마지막 숨결이 남은 곳. 성철 씨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무슨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편안해요. 아직은. 주변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것도 있을 거고 내가 조금 어떤 행동을 하든 말을 하더라도 남 눈치를 안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철 씨의 아들 신원이도 공항에 함께 있습니다. 이제 둘만 남은 가족. 시신 수습과 장례 그리고 발인까지 해야 했던 많은 일들을 아들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도 부자는 공항에 남았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네. 뭔가 그런 공간에 가야 좀 가까이 뭔가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계속 약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곳에 남아있는 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처참한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언론에서 전혀 뉴스 한 장 보도되지 않고 있고 일단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이런 관심이나 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비행기 사고 나갔을 때는 금방 그 관제탑하고 조종사고 그 교신 내용이 금방 밝혀졌는데 한국에는 그 밝힐 수 없대요. 국회의원들이 물어도 못 밝힌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법은 왜 그래요? 저는 이 비행기 사고 원인이 어느 정도 밝히기 전까지는 이 공항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 참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워. 미칠 그것이 막 죽겠어. 근데 조금이라도 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돼. 그것이 안 돼. 왜지? 남영래 씨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하필 우리 상훈이하고 그 등치에 진짜 운동 갔다 오자 샤워가 딱 나와서 널 이렇게 하면서 아빠 어때? 아빠 어때? 허벅지 어쩐가? 그때 그 당시에는 아이씨 그냥 징그럽다 이거 됐어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모습이 그려져 이제. 그려지지. 그립지. 좀 그 모습 한번 보여줬으면 쓰겠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내 가슴으로 안고 먹이고 재우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도 하기 싫어요. 이제 그냥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목적이 없으니까 힘이 안 나더라고요. 아들 상훈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거 결혼식 할 때 틀라고 만들었는데 보지도 못하고 가버렸어. 3월 9일 결혼식을 앞두고 생애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두 사람. 그 행복한 미소가 영영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이것이 너무 힘들어. 마지막 장면에 꼭꼭 저거한 것 같아. 작별 행사인 것 같아.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유, 어떡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왜 그토록 좋고 예쁘기만 한 사람들이 떠나야 했을까? 떠난 이들이 더 애틋하고 그리운 하루하루. 슬픔이 깊어갑니다. 성철 씨가 광주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은 언제나처럼 어둡고 조용합니다. 주말마다 왔었던 늦은 밤의 모습, 오늘도 그대로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아내. 이번에 자세히 보게 되네. 아내가 여행 갔던 날 그대로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리기 싫다. 지금은 그 생각으로 언젠가는 버려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은 아니다. 아내의 온기가 남은 유일한 공간. 이 방은 아직 성철 씨가 지키고 싶은 곳입니다. 세상은 뒤집혔는데 또 밥됩니다. 가수 송대관 씨가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990년대 이후 태양아. 도착했어. 아닌데 소주 먹는데. 내일 아침에 보게. 잘 자고. 하루에도 수십 번 이젠 괜찮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눈치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일단 약속 있어갖고 나가도 항상 먹으라고 해놓고 나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음식을 못해요, 전혀. 정말 음식을 못하는데 수련마 음식을 잘해요. 자, 그거 먹고 싶어서라도 왔어요. 진짜 그거 있잖아. 일주일 굶고 한 끼 먹겠다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오거든요, 사실. 음식에 담겼던 아내의 마음과 온기를 이제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슬픔도 외면합니다. 벌써 설입니다. 다들 이처지에서 무슨 설이냐 싶었지만 그래도 모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떡 여기다요? 떡 어디다가? 아, 거기 너물 있는데 놔둬오세요. 너 하나만 뜯어보면 될 거예요, 엄마. 뜯어 봐야 되겠다. 떡 따뜻하네. 상에 올릴 거니까 이거 계피 찹쌀떡. 우리는 제사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어떤 거지? 그냥 가족이니까 명절 모임이다. 명절 음식이다. 뭐야, 제사 음식이라 하면은 또 마음이 또 아프니까 그냥 그거 빼고 그냥 명절 음식이다 하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위로하면서 그러려고 준비한 거예요. 유가족이지만 유를 빼면 가족이라고.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족 설 모임 된 거지. 네. 참사 후 첫 명절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했었는데 모여서 벅적하게 음식을 하다 보니 명절이 명절다워졌습니다. 맛있어? 기존치를 만들고. 성철 씨도 큰맘 먹고 온 건데 와보니 잘했다 싶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웃고 이야기해도 비웃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니까 옆에 사람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용기를 내 한 걸음 밖으로 나오니 같은 처지의 유가족들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먼저 가세요. 유가족들이 모인 건 아이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걸. 인사 많이 받으세요. 지금은 이 정도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5만 원. 와. 좋아. 언니도 줄 거야? 언니들. 이야. 언니도 줄 거야? 애들이라도 저렇게 웃고 달리기 하고 웃고 먹어주고 하니까 고맙죠. 또 내내 못 지낼 웃을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웃음 나오고 하네요. 또 이렇게 시간이 가서 사라지나 봐요. 설 차례상을 올립니다. 참사 일상장분들 제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이 함께 올리는 첫 차례. 차례를 지내다 보니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젠 보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날 성철 씨와 신원이는 차례상에 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차례가 끝나기도 전에 성철 씨는 자리를 뜹니다. 여기서
차례를 지내고 절을 하면 진짜 가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온 거 아닌데. 더 보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어서 온 거. 아직 해야 될 이야기도 많이 남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아직은 제가 더 좀 닫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철 씨의 장모님입니다. 모두에게 너무 빠른 이별입니다. 저 예쁜 내 새끼 어떻게 났어? 사랑한다는 말 대신 평생 지켜주겠다는 말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아내를 지켜줘야 할까요? 여보, 내가 그 외로운 값 꼭 다 갚을 테니까 꼭 됐어 하고 나타나야 돼. 중간에라도 나 따라서 이야기해주면 더 고맙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같이 와서 말해줘.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꼭 말해주기를. 잘하고 있을게. 꼭 꿈에서 만나길. 그전까지는 이 마지막 약속이 절대로 시들지 않길. 신원이의 군 복귀 날입니다. 어린 나이에 큰 일을 겪어서 더 과묵해진 걸까? 아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수강 시청은 너무 빡빡하게 잡지 말고 아침 뭐 일찍부터 가갖고 막 꽉 하지 말고 시험시험 하고 그래. 뭐 5년 다니면 어때? 상관없으니까.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신원이도 아빠 걱정이 큽니다. 아빠도 회사 생활하면서 그냥 일상적인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돌아가는 게 첫 번째가 생각하고. 참사를 겪어내면서 부자는 이제 몇 마디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전화 도착해서 전화 줘. 군 복귀하는 아들을 배웅하는 게 처음이 아닌데도 이번에는 마음이 이상합니다. 당연히 보내야 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참사 후 떠나는 가족을 배웅하는 건 아직 버겁습니다. 군 생활 잘 마무리하고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마음을 다잡아야겠지요. 아들 생각해서 너가 잘 버텨야 된다고. 근데 다른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들이 있는데도 제가 자꾸 울게 되면 믿음이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울려고 노력은 하는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노력할 겁니다. 아들에게 든든한 산이 되어주고 싶으니까요. 매일 슬픔이 조용히 쌓이는 밤, 그 슬픔이 폭발했습니다. 줄곧 감정을 자제하던 유가족 협의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참사 관계자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한번 할 거예요. 제주항 참사가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는 행동이 군 다 하는 행동이 우리 참사 끝난 행동이에요 지금. 관계기관과 유가족들 간의 심각한 온도차. 지지부진한 진상규명 속에 유가족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비극의 현장은 눈앞인데 진실은 너무 멀기만 합니다. 사실 애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관심이 많이 사라졌죠. 근데 이게 유족들만의 슬픔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타깝고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어떤 원인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가 원인 조사만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가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왜 답이 정확히 나와야지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저 유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또 이해해야 되고 모든 거 다 너희 잘못이야 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왜라는 답을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없을 거라 여겼던 대형 참사. 하지만 우리는 왜 반복해서 겪고 있는 걸까요? 박인욱 씨는 평생 그 고통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서해 페리도 시신 수습하고 세월호 같은 경우도 내가 2달 동안을 그 수습하러 다니고 수색도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그 남들 고통을 내가 몰랐어요. 그래 내가 당하니까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참사를 수습한 공무원에서 참사 유가족이 된 운명이 기막힙니다. 세월호 때 서해 참사 그 순간에는 잊지 말자고 안전하게 하자고 하는데 또 세월이 흐르니까 또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자꾸 사고가 반복되고 우한 공항 사고도 마찬가지고 제발 이게 안전 불감증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49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줍시다. 부디 편히 씻어서 당신들의 따뜻한 미소와 목소리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라며 망자의 극락왕생을 빌어주는 의식 49제. 이제 그만 놓아주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작별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음속에 맺힌 것을 풀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수리미는 왜 아빠에게 외로움 값을 주고 떠났을까? 답을 찾으셨습니까, 성철 씨? 그래서 수림이가 그랬나 봐요. 제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외로운 값이라고 나보고 잘 이겨내라고. 제가 더 열심히 살아오고 더 베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외로움 값을 다 갚으면 성철 씨의 긴 겨울은 끝날 수 있을까? 망자들을 위해 종이옷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새 옷을 입고 저 세상으로 가는 길이 부디 평안하길. 이 바람이 간절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직은 떠나지 말았으면 하기도 합니다. 호를 털고 하늘로 훨훨 날아가라. 아니, 사라지지 마라. 놓아줄 수도 그렇다고 붙잡을 수도 없어서 마음이 조각조각 나버린 밤. 외로움 값이란 것은 이렇게 지독한 모양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참사 2달째, 성철 씨네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철 씨의 여동생 수진 씨 내외가 이른 아침부터 특별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걸어 나와? 바로 오늘 제대하는 신혼입니다. 엄마와 누나 대신 마중 나온 길입니다. 원래는 저희 올케랑 수림이랑 같이 왔을 텐데 함께 못 와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니까 신혼이한테는 그런 첫걸음에 조금 저랑 저희 남편이랑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예. 제대 축하한다. 아유, 고생했어. 아유. 기분이 어때? 그래도 기분은 좋긴 한데 약간 좀 미묘하게 섞여 있던 것 같아요. 약간 군대 안에 있을 때 꿈에서 나오길래 또 축하해 주려고 왔나 그러더라고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이 물러가고 어느새 봄입니다. 힘껏 피워낸 작은 꽃망울들, 그 안간힘이 눈물겹습니다. 신발하고 옷하고 따로따로 하면 되겠다. 무거워라. 옆으로 하지, 신호가 2개씩 하게. 뭔가 무겁게 챙겨온 성철 씨. 하지만 한결 가벼워 보이는데요.
신원이도 아빠 마음과 같나 봅니다. 네, 왔습니다. 네. 아들 이제 제대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쑥스럽지만 좋습니다. 우리 이제 봄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티를 좀 가져왔어요. 성철 씨가 공항을 지키는 유가족들을 위해 옷과 안전화를 준비해 온 것인데요. 뜻밖의 선물에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너무 자연스럽죠. 가족이 주는 선물이다 생각하니 반갑고 고마운 거죠. 아니, 그걸로 파란 거 입으시면 맞아요. 가족에게 하듯이 살뜰히 챙깁니다. 아니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남자분이. 시작. 아 예쁘네. 잘 어울리죠. 완전 잘 어울려요. 배가 가려졌어요. 배가 없어요. 5살 배가 없어졌어 진짜. 오늘 이렇게 환한 옷 입으시니까 좀 기분 어떠세요? 좋죠. 덕분에. 덕분에 우리 성철님 때문에 육아족들 또 한 번 더 웃는 시간이 또 되네요. 네. 이렇게 입으니까 순간적으로 갑자기 밝아져가지고 좋잖아. 잊어버리고. 20명이란 분들이 2시간씩 웃을 수 있는 거면 그 시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잖아. 투자 대비 가성비 완전 좋은 거 나누고 또 이렇게 같이 웃고 이래서 이렇게 해서 1시간이라도 웃고 있으면 그 1시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는 집 같은 공항. 신원이가 뭔 꿍꿍이를 꾸미는지 성철 씨는 좀 늦게 들어오랍니다. 내일 모레. 들어가세요. 일로 와, 일로 와. 생일 축하합니다. 아, 성철 씨 생일상이었군요.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저는 미역국. 미역국? 아무리 너가 제대 어제 했다고 이건 군대식 아니야? 큰일 난다. 케이크는 과자로, 미역국은 컵밥으로. 하지만 참 고맙고 특별한 생일상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꾸려가는 것이 떠난 이들이 바라는 일일 테니까요. 미안하고 고맙고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말 분명히 많을 텐데 하고 싶은 말도 많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막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싶다. 계속 울고만 있으면 또 하늘에서 보시기에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진짜 울지 않고 좀 용기를 내보려고요. 아빠랑 누나 잘 챙겨가지고 잘 살게 우리. 꼭 지켜봐.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도 꼭 내 아빠로 다시 만나자. 제가 어머니 잘 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여보, 조미자. 사랑한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행복해. 세상 모든 것은 서로를 비춥니다. 슬픔과 고통도 우리를 마주보게 합니다. 세상이라는 동그라미 안에서 기꺼이 하나인 우리. 함께 살아가기에 우리는 지난 겨울을 기억해야겠죠. 상훈아, 희수야, 엄마는 늘 너희들 잊지 않고 영원히 사랑할게.
얘들아 감사했다. 오늘은 괜찮아도 슬픔이 다시 덮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다시 이 삶을 살아낼 겁니다. 아빠! 영원히 작별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